우리가 그 리더십 이론을 논하라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거 무슨 이론? 특성 이론. 자, 리더십은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리더인가? 그 1910년에 40년에 그런 이론을 많이 연구했는데 그게 이제 그럼 우리는 타고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는가?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요? 행동이론, 블랙과 무톤의 행동이론. 그래서 구구형 이게 가장 좋다. 그런데 그러면 구구형이 아닌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항상 구구형이 좋은 거냐? 1960년대 무슨 초콜릿? 무슨 초콜릿? 허쉬와 가나가 아니고 허쉬와 블랜차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거를 책을 지으신 경영학자 블란차드. 그래서 허쉬와 블란차드 교수가 상황 대응 리더십이라는 걸 해서 까지 이제 쭉 현재까지 연장돼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이제 리더십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리더십의 이론은 리더십을 연구한 학자의 수만큼 많다.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도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슷한 범주끼리 모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황 이론 얘기할 때도 뭐 하우스의 경로 모형 이론, 뭐 또 피들러의 뭐 무슨 이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 허쉬 블란차드의 상황 대응 리더십, 그 벨 커브 그린 거 그게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오늘날의 리더십 유형은 어떻게 보면은 뭐 특성, 행동, 그 상황 이론을 망라하고 다양한 리더십 얘기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혁신적인 리더십이 뭐냐? 혁신적인 리더십이 뭐냐? 그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다. 변혁적 리더, 혁신. 그래서 리더가 항상 혁신을 추구한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혁신을 해대고 이 브레이크트루 현상을 타게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국가적인 이슈들. 왜냐하면 고령화 하고 저출산 문제, 인구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피라미드가 돼갖고 이제 나이 많은 노령층이 많아지고 젊은 층이 적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노령층을 이제 보살펴야 되는 거야. 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그걸 갖다가 노인들 한다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부양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어때?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세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지. 그런 문제. 과거에는 뭐 30년 전 이럴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노인들이 적었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만 내도 그가 충분히 노인들을 이제 복지 혜택을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도 그래서 어떻게 출산율 고령화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국민연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젊은 층이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 내는 사람은 적은데 타가는 사람 많아지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정년퇴직할 한 30년 뭐 후에는 국민연금 못 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혁신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9% 내는 거야. 직장에서 4.5%, 내가 4.5%에서 9%를 내. 그럼 내가 300만 원 받으면 얼마야? 3927, 27만 원을 해서 국민연금 내는데 내가 13만 5천 내고 회사에 13만 5천 내주는 거야. 그렇게 몇십 년 왔어요. 뭐 조금씩 올렸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 20, 30년 여러분이 정년퇴직할 때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돼 없어갖고 못 준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 그러면 국민연금 내는 이율을 높여야지. 9%를 뭐 12%. 그럼 여분이 6만 원, 회사가 6만 원. 그 14만 5천 원에다가 15만 원 올려야지. 왜 자꾸 월급 올리냐? 그거는 이제 인구가 변하고 여러 가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국가의 지도자나 사람들이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선거에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 싫어하지 국민들이. 왜 돈 많이 내라 그러냐?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걸.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저런 것들이 국가적인 과제가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걸 해 나가느냐? 이 혁신적인 리더.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랬죠.
저 스마트폰 같은 걸 누가 만들었어요? 아이폰이라는 스티브 잡스가 그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되고 갤럭시도 하고 모토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그런 세계 시장을 세계를 여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그 혁신해야 된다. 여러분도 지금 비전 발표한 것처럼 나는 뭐가 되고 싶다. 근데 사실 그 목표라는 게 쉽지 않지. 아까 뭐 항공관에서도 티오가 적어. 보건교사도 티오가 적어. 공무원도 티오가 적어. 아예 그냥 나는 아무거나 하고 졸업해서 그냥 병원에서 일할래. 그러면은 간단하지만 그런 어떤 목표를 두고 가려면 그 치열한 경쟁과 내가 공부를 하고 자기관리해서 거기에 도달한 실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게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이 혁신. 근데 거래적 리더십은 뭐냐? 그냥 잘하면 상 주고 안 하면 말고. 그런 정도의 리더십은 동기부여가 안 되죠. 자, 구민정은 혁신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다 반대 안 됩니다. 뭐 그냥 돈 더 못 내겠어요. 뭐 그러면 그럼 그냥 간둡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문제 더 큰 문제가 몰라. 나는 뭐 이제 그때는 난 뭐 세상에 살지도 않을 건데 뭐. 그럼 나중에 이제 젊은 세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리더십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 기업가들, 뭐 국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혁신적인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가 발전되고 변화됐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이 노예 해방을 했기 때문에 노예가 없어졌고, 그렇죠? 뭐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더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들, 팩터들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리더십 그러면 그 리더십을 얘기하는 팩터들 하위에서 뭐가 있을까?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걸 비전을 제시하고 막 비전 제시하고 지적인 자극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막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 이 지도자 말을 들으면 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지도자가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지. 그런 혁신적인 리더가 필요하다. 두 번째 거래적인 리더 아까 얘기했죠. 잘하면 상주가 안 좀 말고 뭐 그 정도 가지고는 혁신되기 어렵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면 그래 너 뭐 사줄까? 못하면 안 사줘.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야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응? 나 이런 거 되고 싶어. 야 이런 건 어떻게 했니?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볼까? 같이 부모와 같이 자식이 꿈을 그리면서 나가면 말이죠. 훨씬 멋진 세상이 되는 것이.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여러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신입생들한테 설문조사했어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나는 20년, 30년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를 글씨나 그림이나 이런 이미지로 정확히 갖고 있는 사람과 그냥 뭐 대충 졸업해서 뭐 그냥 취직해서 돈 벌고 살죠 하는 사람과의 20년, 30년 차이는 크더라. 네. 그런 자기가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르더라. 자, 그래서 지금 되게 많아요. 한 10가지 이상이 되니까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카리스마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다.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카리스마는 원래 그 그리스 말로 은사라는 뜻이에요. 은사, 탤런트, 기프트. 그런 건데 우리는 카리스마하면 뭔가 막 힘이 있고 말이에요. 뭐가 막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요. 뭐 그것도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막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막 그런 힘. 이런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오늘날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쓴다면 뭐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은 뭐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로 대비를 해놨는데 펴보니까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리더십. 그래서 뭐 영웅적인 투사고 뭐 독선인과 권위와 막 강압과 통제하는 그런 리더십. 요새는 그렇게 하고는 안 되겠죠. 근데 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그런 사람들, 뭐 소련의 뭐 스탈린, 지금도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그런 식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그런 리더십이 대표적으로 히틀러, 무솔리니, 뭐
나폴레옹, 징기스칸, 진시황, 조폭두목형, 제왕적 리더 뭐 이런 것도 과거에는 먹혔는데 오늘날은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부처님, 링컨, 간디, 슈바이처, 테레사 수녀, 왕건 뭐 이런 이분들도 지도자였지만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본을 보이고 그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 그러면 강한 리더십만 성공하고 이 부드러운 리더십은 실패했냐? 아니에요. 이게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죠. 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근데 그 사람은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어. 남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테레사 수녀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인도의 캘커타에서 루마니아 출신에서 수녀님이잖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후원자들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변혁적, 거래적 카리스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서번트 리더십은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많이 얘기를 해요.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섬기는 리더십이다. 섬기는 리더십. 그 어떻게 리더가 섬기냐? 그 리더가 이거야 저거야 막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러 갔는데 젊은 이제 그 지금 목사님인데 그 학교 다닐 때 3년 대학원 과정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 갔는데 그때는 군대에 가면은 막 고참들이 막 쫄병들 막 혼내고 막 그럴 때였고 생활관에 같이 있으면 고참부터 쫄병까지 같이 이렇게 쭉 잠을 자면 쫄병들은 빨래하고 청소하고 막 이런 거 다 시키고 고참 되면 다 이제 밥 먹고 다 맡겨놓고 놀고 자고 그게 이제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참이 됐을 때 자기가 그거 하지 말고 각자 하자 그랬다. 쫄병 중에 한의사인가? 그 아버지도 한의사, 그 사람도 한의사 공부하다 늦게 군대 왔는데 나이는 많지 쫄병이지 힘드는데 자기가 너무 쫄병들 많이 시키지 말고 자기가 자기 거 하자. 그랬더니 쫄병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이 사람 이제 신학대학원 목사님 됐고 여기는 한의사가 됐는데 그때마다 자기 별장에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또 보약도 줘서 보내주고 뭐 장학금도 좀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선한 저런 섬기는 리더십을 하니까 또 저런 복을 받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려해주고 내가 또 이렇게 섬겨주고 리더가 그런다는 건 감동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오늘날에 하도 이 층층시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사람들 감동해요. 요즘에 이제 2세, 3세 경영인들 그래서 뭐 유통그룹에 무슨 그 회장이 있는데 그분이 2세인가 3세인가 같아요. 뭐 아무개 형 뭐 그러면서 뭐 SNS도 뭐 소통하고 뭐 하고 뭐 또 야구장 가서 찍은 것도 올리고 막 사진도 올리고 막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나 뭐 이런 거 갖고 막 소통하니까 야, 이거 재벌 2세, 3세가 굉장히 소탈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저런다. 굉장히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회사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지. 옛날에 재벌 2세 그러면 세상을 하고는 딱 담쌓고 딱 자기네끼리만 놀고 이런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일종의 섬기는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자질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리더십에서 이제 섬기는 리더십으로 좀 바뀌는 것이 좋겠다. 자, 슈퍼 리더십은 또 봐. 슈퍼 리더십. 우리 여성들을 향해서 슈퍼우먼이다. 슈퍼우먼이 뭐야? 슈퍼우먼이 뭐예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슈퍼우먼이라는 거 처음 들어봐요? 어디에 나와? 라벨 코믹스가 뭐야? 그 슈퍼우먼이 무슨 뜻이야? 응?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강력한 여사. 또 알파걸. 이거 뭐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나? 하여튼 여성들이 똑부러지고 막 똑똑하고 아주 잘하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갈수록 말이죠. 뭐 판검사 되는 거, 의사 되는 거, 뭐 되는 거에 여성들 비중이 점점 높아져. 시험 치면 여성들이 많이 더 많아. 옛날에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도 남자만 갔는데 여성도 가고 말이죠. 공개 시험 치면 공무원들도 여성 더 많이 뽑히고 교육대 사범도 여성이 더 많이 뽑혀. 여성도 능력이 좋은 거야. 옛날에 어땠어요? 남자들이 모든 걸 다 여성들은 그냥 집안에 가둬놨기 때문에 여성의 능력이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모든 게 다 자유롭게 하니까 슈퍼걸, 슈퍼우먼 여성 다 할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그래도 서양이나 산업혁명하고 막 200~300년 지난 그런 서양들은 그 여성 인권이 일찌감치 이제 이게 좋아졌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 여성 기업인, 뭐 여성 시장, 뭐 여성 뭐 지도자 많은데 우린 지금 이제 막 가는 추세죠. 그러니까 그런 슈퍼 능력 있는 슈퍼맨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냐 그런 얘기죠. 그 슈퍼 리더십의 하위 요소는 솔선주도, 자기 책임, 자신감, 자기 스스로의 목표 설정, 긍정적인 기회적 사고, 문제 해결, 스스로 문제 해결 이런 것도 있다. 자, 슈퍼 리더의 7단계 사회적 학습 이론.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하면 시간이 지금 1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코칭. 코칭은 우리가 매니저를 그리드할 때 되겠죠. 구일형은 디렉팅, 지시형. 구구형은 코칭, 지도형. 그 다음 1구형은 뭐야? 서포팅, 지원형. 그 다음에 1~2형은 델리게이팅, 위임형. 그랬을 때 9구형, 과학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인간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코칭형, 지도형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을 코칭하는 게 그런 거다. 옛날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선생님이나 가르친 사람은 엄격하게 가르쳤다.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 서당 뭐 회초리 때리면서 가르치고, 우리 때만 해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 수학 중간고사 보고 나면은 이거 실화야 여러분 텔레비에서 봤나 모르겠는데 실화야. 틀린 개수대로 나와서 책상 다리 부러진 거로 막 엉덩이 많아. 여러분 아빠는 그렇게 맞았을 거야. 엄마는 안 맞았어도.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경찰이 잡아가지. 지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그렇게 과업을 위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공부를 가르치는 방법과 인간적인 배려와 두 가지를 다 해서 잘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축구 지도자를 감독이라 그래. 감독. 영어는 원래 감독이라는 말이 뭐 공장 같은 슈퍼바이저 뭐 이런 얘기인데 원래 축구에서 감독은 코치예요, 코치. 근데 감독 그러면 헤드 코치. 근데 우리는 한 팀을 이끌어가는 감독이 하나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코치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보면 헤드 코치고 그 밑에 코치 어시스턴트 코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석 총책임 코치고 어시스턴트, 그걸 보조하는 코치가 골키퍼 코치도 있고 공격 코치도 있고 수비 코치도 있고 뭐 체력 달는 코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코칭 스텝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번역을 감독은 한문으로 감독했는데 또 밑에 어시스턴트 코치는 또 코치라고 해놨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감독은 영어로 말하면 코치란 말이야. 코치는 뭐예요? 구구형.
과업과 인간의 대응을 같이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과업으로만 혼내고 가르쳤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왜 안 되니? 네가 안 되는 이유가 뭐니? 의논하고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해볼까? 같이 연구하고 뭐 해서 그런 것까지 이제 배를 하는 그게 바로 코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더가 이제 부하를 그런 식으로 코칭하라는 거고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코칭하라는 거고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코칭하라는 거고 그게 코칭이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뭐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대화를 필요로 하고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코칭은 겸허해야 되고 뭐 좋아하고 이게 다 구구형 리더십, 이상적인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얘기 코칭. 그 다음에 이제 진성 리더십. 내가 그 얘기했죠. 리더십의 이론의 가지수는 리더십을 연구한 학자의 수만큼 많다. 그러니까 리더십 책 이만큼 두꺼운 책 첫 페이지 첫 줄에 그래 돼 있어요. 뭐 세종대왕 리더십, 뭐 이순신 장군 리더십, 뭐 알렉산더 리더십, 나폴레옹 리더십, 뭐 다 누구나 연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학자들이 모아보니까 특성 이론적인 거, 행동 이론적인 거, 상황 이론적인 거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 현대 이론식은 뭐 이렇게 많이 나오냐? 상황 이론식 연장이 있지만 그 안에 또 옛날에 특성 이론 같은 거를 더 다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도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특성이잖아요. 오늘날은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성은 authentic, 진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충분히 지각하며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도덕적 관점, 지식 및 강점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행동하는 맥락을 알고 있으며 자신감 있고 희망적이며 낙관적이고 보건력이 높으며 높은 도덕적 특성을 지킨 리더다. 와, 엑셀런트다, 그렇죠? 그래서 각자마다 다양한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더가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부하를 리더해 나가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창조적 리더십은 또 뭐냐? 어떤 리더가 어떤 그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에디슨은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이 어디 어록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10,000가지의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0가지의 다른 방법을 뭐 연구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했던가? 그러니까 뭘 만들다가 실패해도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 그 포스트잇 이렇게 붙였다 뗐다는 거 3M에서 나온 포스트잇이 원래 실패작을 그렇게 바꿔서 썼다는 거 그런 거 알아요? 원래 뭐 딱딱 잘 붙는 접착제를 했는데 뭐가 접착이 잘못돼갖고 이게 붙여 떨어져 하는 거를 이렇게 떼어서 붙였다 이렇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니까 이게 대박이 난 거야. 무슨 뭐 의약품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를 이렇게 뭘 용도로 이렇게 개발했는데 부작용이 막 뭐 털이 막 나는 부작용이야. 그러면 그걸 어디다 써? 뭐 발모제, 털이 잘 나는데 뭐 쓴다더니 뭐 그런 약도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듯이.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아이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옛날에 뭐 전화 받던 거에서 뭐 음악 듣는 거, 사진 찍는 거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인터넷도 되고 뭣도 되고 뭐 다 되는 거라서 이제 그게 이제 히트를 치기 시작하니까 뭐 갤럭시도 나고 뭐도 나고 막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뭐야 돈도 다 거래하고 뭐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그 누가 그런 창조를 시작한 거지. 그런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리더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요즘 선거철에 보니까 서로 상대방 당에 뭐 잘못된 걸 막
이게 그걸 찾아내갖고 막 상대방 당을 막 이제 비판하잖아요. 뭐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참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참 잘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뭐 어디 SNS에 뭐 글을 썼다든가 뭐 어디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국회의원 나갔는데 그게 다시 이제 족쇄가 돼가지고 말이야. 공초마다 다 잘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무슨 음주운전했다, 뭐 했다 막 이런 것들은 아예 밑에 다 걸러지고, 물론 또 거기 또 힘 있는 사람도 그래도 다 올라간 사람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또 추구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스템을 정치에 많이 도입하고, 또 정치인들은 재산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갖고, 국회의원 4년 할 동안에 내가 5억이 있었는데 매년 재산 등록하게 해서 5억이 뭐 20억 되고 막 50억 되고 100억 되면 이상하다. 국회의원을 갖고 어떻게 재산이 저렇게 늘어나냐. 뒤로 돈 받아 먹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다 검증이 되니까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걸러낼 수가 있는데, 스스로 리더가 그런 모범을 보이면서 참 이끌어 나간다면, 야, 우리 리더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나도 저런 리더를 따라가야겠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도 또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원칙이 또 공동이익, 정직성, 공정성, 정당성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거고요. 감성 리더십. 감성은 또 뭐야? 감성 리더십. 이 사람의 이 감성을 이끌어내서 사람들을 어느 쪽으로 가도록. 아까 까르페 디엠, 자기 좌우명이라고 얘기한 사람 손 들어봐요. 까르페 디엠. 그 영화 봤어요? 안 봤어? 그 영화에서 나온 얘기잖아.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인데, 한번 유튜브에서 봐봐요. 옛날에 그 영국의 사립학교에 선생님이,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배우가 이름이 뭐더라? 그 의사로도 나오고 그 미국 배우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생님으로 나와서 이 사립학교 학생들이 공부해갖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뭐 되고 막 그러는 중고등학생들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 그런 걸 해서 뭐 선생님이 막 책상에 올라가갖고 막 강의하고 모르고 이거 뭐야. 그래서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도 뭐 이상한 선생님 하나 뽑았더니 저거 막 이상하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너무 이 틀에 박힌 이런 공부하다가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열어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학생들의 이제 그런 감성을 이끌어내는 거지.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 어때요?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진심으로 공부가 하고 싶을 때 공부하면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니? 그냥 휙 지나가지? 그지? 그냥 뭐 그 여름에 삼복도에 그냥 수능 공부한다고 막 가서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해도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몰라 막 재미나게 가잖아. 근데 공부가 안 되고 짜증 날 때 어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책상 정리하다가 뭐 3시간, 4시간 가고, 오늘 공부 진도 한도 못 나고 이게 뭐야? 응?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런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 지도자가 그런 감성을 이끌어내면 사람들이 그냥 똘똘 뭉치는 거지. 그런 예는 전 세계적으로 많죠. 그런 리더십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한 몇십 년 전 영화지만 오늘날 봐도 전혀 옛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영화들도 아무나 볼 수가 있죠. 자기의 감성, 타인의 감성, 그걸 이해하고 감성을 활용하고 감성을 조절하고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지도자는 그 팔로워들을 이끌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그 명령하고 막 지시해서 끌고 가는 거 하고 그들과 하나가 돼서 끌고 가는 거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축구도 감독이 아까 그 코칭을 잘하면 선수들이 내가 지금 감독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죽어라 몸이 부러지더라도 내가 뛰겠다. 그런 팀은 진짜 감당 못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감독 안 맞고 막 그러면 선수들이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지난번에 봤잖아 우리 그런 감독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 거 아니겠어요? 셀프 리더십. 이게 우리가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회사에 가면 신입사원은 또 신입사원 리더십 가르치고 또 대리 되면 대리 리더십 가르치고 또 과장, 팀장, 부장, 임원 계속 가르치는데 똑같은 걸 가르치냐? 아니죠. 그 신입사원도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대리도 그건 여러분들이 리더십의 기본을 배우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신입사원은 뭘 할까요? 셀프 리더십. 자기 스스로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가. 초중고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 선생님이 다 가르쳐서 했는데 대학 오니까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 공부도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나를 어떻게 통제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나. 기숙사에 나와 있고 지금 따로 나와 있는데 엄마 아빠는 없는데 나 혼자 어떻게 나를 스스로 통제하나. 회사에 처음 갔는데 상사 막 층층시야 있고 막 새로 업무해야 되고 막 정신없는데 어떻게 나를 스스로 통제하고 나를 잘 이끌어서 하느냐. 그 셀프 리더십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면 대리 되면 이제 facilitating leadership. 상사를 어떻게 서포트하고 후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중간에서 어떤 그런 조력자로서의 리더십. 그 다음에 팀장 되면 팀 리더십. 임원 되면 executive 리더십. 뭐 최고 경영자, chief executive office, CEO 뭐 리더십. 이거 다 단계 배우는 거예요. 왜 회사는 그런 걸 많이 할까요? 그 회사가 자동차를 만든지 반도체를 만든지 뭘 만든지 간에 사람이 그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모든 로봇 자동화됐지만 그걸 또 하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나간다. 라는 얘기죠. 그 셀프 리더십은 뭐야? 셀프 고al 세팅, 자기 목표. 우리가 비전 발표 왜 해요?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발표했잖아.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선포한 거야. 그럼 내가 그거 열심히 해야지. 선포해놓고 난 안 하면 그런 거짓말인 거잖아. 그렇죠? 자기 관찰하고 예행 연습하고 자기 보상. 야, 내가 오늘 이번 중간고 4.5점 만점 맞았어. 야, 그럼 나한테 상 주자. 뭐 줄까? 옷 하나 사주자. 너무 비싼가? CGV 영화 가자. 너무 싼가? 하여튼 내가 이번에 4.5점 만점 맞기로 했는데 못 맞았어. 나한테 처벌을 주자. 처벌. 뭘 줄까? 처벌을. 하루 종일 밥 굶기? 너무 가혹하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끊기. 스마트폰 잠그고 서랍에 넣어놓고 하루 종일 안 보기. 야, 그럼 이거 금단 현상이 굉장할 텐데. 가혹하다. 다음에 내가 절치부심. 다음에는 반드시 기말고사 내가 4점 만점을 맞으리라. 하루 종일 스마트폰 안 보고 사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치? 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리더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슈 리더십. 이게 또 뭐야? 어떤 이슈들을 이제 사회에 던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항상 새로운 이슈를 조직원들한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새로운 그런 이슈를 던지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런 훌륭한 리더들은 그 당시에 우리의 과제가 뭔가를 항상 정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국민한테 설득하고 그런 걸 해결해 나가서 국가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지. 우리나라 처음 해방됐을 때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독립운동하던 지도자들이 왔어요. 이승만, 김구 뭐 여러 가지 왔어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 GNP, GDP 1인당 한 $80, $78.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가나가 제일 꼴찌고 우리가 꼴찌 두 번째. 북한은 얼마? $240.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어, 북한이. 전 세계 꼴찌 나라에서 두 번째인데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주장을 했어요. 국민학교. 그래갖고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 얘기 들어봤겠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지. 2부제 수업. 그래서 1반, 2반이 교실 하나 같이 써. 1반은 아침에 8시, 9시에 가서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그다음 2반은 2시 와서 5시까지 공부하고. 교실이 없으니까. 왜 그래요? 서울에는 3부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나는 2부제, 경기도에서 2부제 수업까지는 해봤는데 왜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를 했어요. 우리 4대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뭐지? 하여튼 4가지가 있어. 납세의 의무, 하여튼. 그래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안 보내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있는 거잖아. 무조건 다 보냈어. 심지어는 저 시골에서 가난해갖고 도시락 못 사갖고도 그냥 다 학교 다 가왔어. 교실 모자랐지. 그렇게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 가서 7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할 때 그 중요한 일들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꼴찌고 토제 두 번째 가난하고 돈도 없는데 그냥 있는 집만 공부시키고 없는 사람들은 좀 천천히 합시다. 그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죠. 선생님도 부족한데 어떻게 해방 전에 예를 들어서 총 학생 수가 10,000명이라면 일제 때 해방되고 나서만 10만 명을 가면 선생님이 10배가 필요하고 교실이 10배로 필요한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걸.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또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느냐. 아까 했지만 지금 이제 의료 문제도 있죠. 의료 문제도. 이대로 가면 앞으로 문제가 된다. 내가 인기를 못 얻고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이거를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반발이 있겠지만 그걸 내가 돌파하고 하겠다.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항상 그 이슈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요. 지도자 입장에서. 좋은 건 뭐야? 돈 주는 거 좋지. 지난 대통령께서 코로나 때 지원금 막 줬는데 또 여러 가지 예산 쓰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썼어요. 쓰기는. 경기가 다 안 되고 또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원금 주고 다 하긴 했어. 근데 어쨌거나 너무 많이 줬는지 하여튼 우리나라 몇십 년 동안 600조가 빚이었어, 빚. 우리나라 한 몇십 년 동안 날아오면서. 근데 5년 동안에 400조가 늘어나고 1,000조가 됐어, 빚이. 5년 만에.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그 상관이 있죠. 나라가 빚을 많이 지면 어떻게? 세금 많이 걷어서 빚 갚아야 되잖아.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빚이 많으면 은행 돈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들어갈 복지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이슈는 좋은 거야. 그런 건 좋은 거야. 국민들한테 어려우니까 돈 줘야 된다. 근데 누구 돈 주는 거야? 빚내서 주는 거야. 빚내서. 그러니까 그런 이슈도 있고 저런 이슈도 있고 어떤 게 과연 국가와 국민에서 좋은 것이냐. 그건 미래가 판단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선비 리더십입니다. 선비. 야, 이 선비는 또 뭐야? 뭐 우리 이 조선시대 선비는 뭐예요? 막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죠. 선비라는 게 우리가 한국형 토종 리더십이다. 그럼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좋은 것도 많죠. 그래서 없어도 우리가 비굴하게 하지 않고, 응? 서로 이해를 갖추고, 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이런 게 우리 선비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전부 다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그래서 정부에서 뭐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반대하고, 저기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면 다 그 이권 단체들이 반대하고. 그 옛날에는 우리 저 IMF 때만 해도 외환이 바닥이 나서 우리 IMF 맞아갖고 어렵게 되니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집에 있는 금을 다 모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달러 빚을 갚읍시다. 그 금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싸게 사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할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희생 좀 합시다. 할까? 내가 한 20, 30년 전에 싱가포르를 갔는데 리관유 수상이 있었는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이제 물 오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걸 이제 도시국 먹어야 되는데 막 가물고 막 덥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소비가 돼. 그럼 물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부 사람들 물을 소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수상이 텔레비에 나와서 국민 여러분 물을 아껴 씁시다 하면서 막 대통령이 막 눈물을 막 글썽글썽 그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날 수돗물 사용이 팍 줄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물 막 쓰면서 물주의자는 아니지. 자기가 솔선수범해.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싱가포르는 선진국이면서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 나라로 유명한 거지. 부정부패 없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 나온 사람들 보면 자기는 막 죄짓 쓰면서 나와서 정치 나와서 나 뽑아달라 그래. 이건 뭐지 또? 그치? 지금은 뭐 좀 완전히 철판 깔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옛날에 이런 게 중요하다. 옛날에는 자기가 뭐가 잘못되면 그냥 벼슬 다 내려놓고 시골에 낙향해서 제자들 글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뭐예요? 그냥 철판. 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